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Don't you eat a steak. It might kill you. Don't you 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생방송 건강클리닉 김지윤입니다. 여름은 겨울만큼이나 척추나 관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계절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일단 아무래도 무더위를 피해서 실내 활동이 많아지기 때문에 운동 부족으로 관절이 약해지기 쉽고요. 또 실내외의 큰 온도차는 관절 통증을 더 부추기기도 합니다. 특히 퇴행성 관절염 부위에 에어컨 바람을 오래 쐬면 좋지 않은데요. 찬바람 때문에 관절이 뻣뻣해지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는 허리 통증과 척추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척추 질환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전문의의 친절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259개 5100번, 5200번 이렇게 2대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허리 통증과 척추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주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이석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좀 탈이 나는 곳이 많아지는데요. 척추 질환도 그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척추 질환의 유병률은 얼마나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 전 국민의 약 80%가 일생을 살면서 한 번쯤 척추 통증을, 즉 허리 통증을 겪는다고 합니다. 단순 요통일 경우에는 며칠간 쉬면서 안정을 하면 열의 9은 통증이 사라지는데요. 지속적으로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허리 통증이 나타나면 걷거나 앉거나 누운 자세 등 우리 일상에서 흔히 하는 자세에서도 통증이 발생하는데요. 네. 일상에서 또는 직업상 그런 자세를 피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그런 자세를 유지하다 보면 자세는 흐트러지고 척추 밸런스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생활을 되풀이하게 되었을 때 척추 질환으로의 진행 속도 또한 빨라지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척추 질환으로 발전하여 지속적인 치료나 수술적 요법이 필요한 경우도 전 국민의 2~3%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허리 통증이나 척추 질환은 굉장히 흔하잖아요. 뭐 한 번씩은 허리가 아프다 이런 경험을 했을 텐데 많이 겪는 척추 질환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척추 질환이라고 하면 대부분 추간판 탈출증, 즉 허리 디스크병을 쉽게들 떠올리실 겁니다. 네. 그만큼 많이 알려져 있고 또 흔히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인데요. 척추는 간단하게는 척추뼈와 디스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질환이 디스크병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디스크 다음으로 발병률이 높은 질환은 척추 배열에 어긋나는 척추 전방 전이증, 그리고 오래 걷게 되면 허리나 다리에 통증이 생기는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척추 주변에 인대가 굳어가는 후정인대 골화증 등 척추 질환은 척추 속에서 여러 가지 질환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해가 거듭할수록 이런 질환들의 발병률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척추 질환은 통증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괴로운 병이지만 이런 고통에 더한 괴로움이 있는데 그것은 이 질환이 오래되거나 심해졌을 경우는 그 치료법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고 또 증상이 계속적으로 악화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비슷한 연세 어르신들이 너도 나도 다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데요. 이게 다 똑같은 증상이 아니라 다 디스크가 아니라 정말 다양한 척추 질환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이런 다양한 척추 질환의 원인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척추 질환의 원인은 척추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단순히 하나의 요인으로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보다 항상 강조하는 바른 자세와 생활 습관인데요. 자세에 따른 디스크 내부의 압력 변화를 측정해 보았더니 의자에 앉아 있거나 허리를 구부리는 자세는 똑바른 자세로 섰을 때보다 디스크 내부의 압력이 약 2배 정도 증가되고 또 앉아서 허리를 구부려서 물건을 들게 되면 많게는 서너 배의 압력이 더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심코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업무를 본다든지 네. 구부정한 자세로 바닥에 오래 앉는 습관 등은 허리에 상당한 무리를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이러한 척추에 무리가 가는 자세를 취하게 되면 퇴행성 디스크와 같은 척추 질환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TV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요, 한 자세로만 오래 보지 마시고 좀 자세를 자주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허리가 아프다고 다 디스크가 아닌 것만큼 좀 증상도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 척추 질환은 그 병의 종류에 상관없이 그 증상이 비슷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증상인 하지 방사통이 발생하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 허리 디스크 병의 경우에는 극심한 허리 통증도 있지만 여기에 덧대서 엉덩이부터 허벅지, 종아리까지 당기거나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간단한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좌측의 그림은 정상적인 디스크인데요. 디스크는 가장자리를 싸고 있는 섬유태와 그 가운데 젤라틴 성분의 수액으로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디스크는 척추뼈와 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가운데 그림과 같이 어떤 충격이나 노화로 인해 섬유태가 찢어지게 되면 그 안에 수액이 흘러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뒤쪽의 신경을 눌러서 통증을 발생시키는데 이것이 바로 허리 디스크병으로 정확한 진단명은 주간판 탈출증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척추 질환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발병하는 게 바로 허리 디스크라고 하는데요. 그럼 허리 디스크의 주요 증상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척추 질환은 좀 전에 이야기 드린 대로 비슷한 증상들을 가지고 있어서 네. 환자의 증상만으로 섣불리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에 따라서 어떤 질환을 의심해 볼 수는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병,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신 대표적인 질환인데요. 네, 맞아요. 허리 디스크병의 주요 증상은 갑작스런 극심한 허리 통증을 비롯해서 엉덩이부터 허벅지, 종아리, 발까지 통증이 내려가고 누워서 다리를 들면 아픈 다리의 증상이 심해집니다. 또한 오래 앉거나 허리를 숙이는 동작에서도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이런 증상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진찰을 받아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극심한 허리 통증이 나타난다면 당연히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겠지만요. 허리 디스크가 아닌 다른 척추 질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척추 질환일 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퇴행성 병변인 척추 질환은 아까 여러 질환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중에서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들한테 자주 발생하는 척추 질환으로 척추관 협착증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척추 뒤쪽으로 신경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병은 그 통로인 척추관이 노화로 인해 좁아져서 증상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역시 요통과 다리 저림 증상이 발생합니다. 통증을 피하려고 환자가 주로 걸을 때 엉덩이를 뒤로 빼고 허리를 약간 숙이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허리를 숙일 때 증상이 악화되는 허리 디스크병과는 달리 이 척추관 협착증 환자들은 앉거나 허리를 숙이는 자세에서 증상이 완화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를 굽힐 때는 오히려 좀 덜 아프고요. 요통과 다리 저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또 다른 척추 질환들의 증상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다음으로 척추 불안정증이 있습니다. 이것은 척추를 움직일 때마다 척추 관절이 움직이면서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자극해 다리 통증뿐 아니라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데요. 오랫동안 누워 있는 것이 통증으로 매우 불편해집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는데 이 척추 전방 전이증은 보통 척추 불안정증과 척추관 협착증을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으로는 앉았다 일어설 때 등 자세를 바꿀 때 통증을 호소하게 되고 또 가벼운 보행 시에도 허리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척추뼈가 움직일 때마다 흔들리면서 통증이 나타난다면 척추 불안전증을, 그리고 또 앉았다 일어설 때, 그리고 자세를 바꿀 때 통증이 많다면 척추 전방 전이증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척추 질환에 대한 전문의의 자세한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 이렇게 2대의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다양한 척추 질환의 증상들을 살펴봤는데요.
허리뿐 아니라 이제 다리가 아픈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허리의 문제인데 다리는 왜 아픈 건가요? 예, 그걸 설명드리려면 척추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네. 우리 척추는 척추뼈와 뼈가 디스크에 의해 층층이 연결되어 인체의 기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척추는 뇌로부터 신체 각 명령을 전달하는 척수를 보호하는 또 중요한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런 척추에 이상이 생기면 척추 뒤를 지나는 신경, 즉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압박해 하지의 통증을 일으키고 증상이 심해지면 하지마비나 대소변 장애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경우에 다 척추 질환을 좀 의심해 봐야 하는 건가요? 예, 허리가 아프다. 이런 증상들은 척추 질환에서 보이는 대표적인 증상은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허리 디스크 병이다, 척추관 협착증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허리 통증이 발생했을 때는 가벼운 염자나 근육통을 먼저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간단한 약물 치료나 물리치료 또는 집안에서 편안하게 안전 가려만 하는 것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지속적으로 허리 통증이 유지가 되고 또 여기서 더 나아가 다리가 저리는 하지 방사통이 생겨서 얼마 걷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보행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통증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허리 통증은 좀 나이에 상관없이 한 번쯤은 겪게 되잖아요. 질환의 정도에 따라서 또 증상에 따라서 치료를 적절히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치료 방법은 어떤 것들을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어떤 척추 질환이든지 간에 단계별 치료를 시행하는데요. 척추 질환의 치료는 요즘은 보존적 치료나 비수술적 치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환자가 느끼는 증상이나 통증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물리 치료를 먼저 시행합니다. 실제로 이 세 가지 치료만 잘 시행해도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보존적 요법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거나 오히려 통증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 비수술적인 치료를 시도해 볼 수가 있는데요. 경막외곽 신경성형술,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 척추협착 풍선 확장술, 그리고 수술과 비수술의 중간 단계인 경피적 내시경 레이저 수액 절제술과 같은 비수술적인 치료들을 시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이 시간 척추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을 위한 상담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 이렇게 2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연결된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증상이 있으셔서 전화 주셨나요? 아니, 허리를 수술을 했는데, 네. 허리가 아프면서, 그래, 척추, 궁뎅이, 네. 궁뎅이 뼈가 아프면서 다리 쪽으로 이제 내려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왜 이 수술을 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유를 모르기 이제 저기 돼서 내가 한번 이유를 보니까 요새 약물 치료를 해서 간단하니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문의 한번 해보려고 이번 전화드렸습니다. 네. 예, 아버님은 지금 허리 수술을 받으셨는데 어떤 종류의 수술을 받으신 거죠? 진단명은 뭘로 받고 어떻게 치료를 받으신 거죠? 5번, 4번이 그때 제기를 해서 이거 한 5, 6년 돼요. 예. 아버님 혹시 나사가 들어갔다든지 하는 그렇게 크게 하는 수술이 아니고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수술을 받으신 거죠? 아니, 그 안에 스프링이 2개 들어가고 있었지만. 네. 모았어. 예, 알겠습니다. 그 수술이 이렇게 조그마한 부위를 다듬는 수술이 있는가 하면 아버님 얘기하신 대로 어떤 인공물이 들어가서 우리 척추 구조물을 보강을 해줘야 되는 수술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큰 수술이고 어느 쪽이 더 큰 질환을 치료를 한 거냐면 아버님처럼 도구가 들어가는 수술들이 훨씬 더 큰 병이고 크게 수술하신 경우입니다. 그러니
아버님 수술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경과를 보실 때 아무래도 수술을 받은 근본 원인이 되는 질환 때문에도 회복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고, 번째는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도구가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그 병을 치료하는 도움을 받게 되지만, 그 척추 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관절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있는데 그런 도구들의 도움을 받게 되면 사실 움직임이 조금 둔화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있는 분절들이 조금 더 이 수술한 부위를 도와줘야 됩니다. 즉 이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도중에 수술 부위의 통증이라기보다는 그 주변의 통증이 더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한테 아마 그 선생님이 수술하고 난 다음에 치료라든지 주사 치료라든지 수술이 아닌 방법으로 치료를 하자고 는 아버님 수술이 되어 있는 그곳에 어떤 치료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가 이 부위를 도와주는 다른 분들의 부담이 가니까 그 부담을 풀어주기 위해서 치료를 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는 아버님 몸에 크게 제가 아까 들었을 때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를 얘기하셨는데 이 치료들은 받았을 때 크게 문제가 생기는 치료들은 아닙니다. 단지 아버님이 그 부분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를 가하다 보니까 그 결과물로 통증이 나오는 거라서 그것을 조절하시게 되면 훨씬 더 생활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큰 부작용이 없는 이런 치료들은 아버님이 불편하실 때 자주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버님 생활하시는데 훨씬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수술은 가서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같은 것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수술하신 병원 선생님이 아무래도 아버님 상태를 제일 잘 알고 계시는 선생님이시니까 그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고 현재 상태에서 통증을 좀 제어해서 좀 더 편하게 아버님 생활하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상의를 해보십시오. 아니, 내가 이번 며칠 그 병원을 댕겨봤거든요. 네. 한번 가서 보니까 원장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은 입원을 해라고 하더라고. 또 네. 입원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 이제 사실을 물어보니까 물리치료 받아보면서 이제 결과를 알아봐가지고 그래가 이제 약물 치료를 하겠다.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네. 아버님 하시더라고요. 전체적인 얘기를 제가 계속 들어봐도 아버님의 큰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은 전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입원해서 물리치료를 하면서 치료 경과를 보자고 하신 거는 아버님이 그 수술이 끝난 허리를 쓰시는 데 있어가지고 혹시 아버님 남몰래 무리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안정을 시켜가지고 또 그런 부분들이 안 생기도록 환경을 조절을 하면 통증의 변화가 있는지를 두루두루 관찰하면서 치료를 하실 목적으로 입원을 권유하신 것 같습니다. 즉 말을 바꾸면 아버님 지금 그 증상들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가지고 큰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고 지금 현재 권유받으신 치료들을 한번 진행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다음 상담 전화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허리하고 엉치하고 너무 아파갖고, 네, 선생님한테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네, 제가 5년 전에 모 병원에서 허리 디스코가 안 좋다 해갖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수술이 아니고, 네. 그냥 이거 이제 대충 그 작은 수술 있잖아요. 전신 마취를 하신 수술입니까? 예? 전신 마취를 하셨습니까? 전신 아니면 마취는 안 하고, 국소 마취? 아랫부분만 마취를 해가 수술을 했거든요. 네. 했는데 지금 이 허리가, 그러니까 왼쪽 있잖아요. 네. 왼쪽에 엉치가 너무 아파요. 엉치가 아파서 걸음을 못 걸어요. 어머니 그 엉치가 아프시다는 게 네. 이렇게 누워 있을 때도 아프신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앉아 있거나 걷거나 할 때 아프신 거예요? 아니, 누가 있거나 앉아 있으면 안 아프고요. 좀 걸으면은 이 다리가, 왼쪽 다리가 좀 이거 마비가 오는 식으로 이래 해갖고 엉치가 아파서 못 걸어요. 네. 어머니 혹시 지금 수술하시고 5년이 되셨다고 하시는데요. 네. 지금 해가 갈수록, 그러니까는 지난달 이렇게 짧게 비교하지 마시고 작년, 재작년 이렇게 길게 비교해 보셨을 때 지금 얘기하시는 이 엉치 통증이 점점 심해지시는 것 같습니까?
네네네네. 네. 혹시 최근에 사진은 어떻게 찍어 보셨습니까, 어머니? 안 찍어봤습니다. 어머니 지금 얘기하시는 증상은 물론 제가 사진을 안 보고 증상만 가지고는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단정 지으면은 안 됩니다. 이게 정확하진 않기 때문에. 하지만 어머니 그 증상은 척추관 협착증의 독특한 증상과 너무 유사하셔서 예, 사진을 꼭 한번 이런 경우는 찍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이 찍어봐야 됩니까? 네, 어머님이 그 통증 때문에 제가 보니까 점점 해가 갈수록 안 좋아지는 이런 걸 어머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다가 쉬고 이 통증을 앉으면 해소가 된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길게 걸으실 수가 없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어서 자주 앉아서 쉬시기 때문에 앉으면 증상이 없다는 걸 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걸어 댕기다가 제가 앉잖아요. 네. 앉으면은 막 이 왼쪽 엉치가 막 너무 아파갖고 눈물 날 정도로 아파요. 네. 어머니 그래서 오른 그 엉치 쪽의 통증은 이게 점점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병소가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게 척추관 협착증인 경우는 대부분 증상이 어느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자연 치료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방치했을 경우에 잘못하면 신경이 상할 수도 있어서 반드시 그 병소가 어떤 질환으로 구성이 되어서 통증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치료 방법은 그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치료 방법을 정하는 거라서 이게 꼭 뭐 이게 증상이 심하니까 무조건 수술을 해야 돼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머님 병원을 꼭 가셔가지고 단순 엑스레이만 찍지 마시고 조금 정밀한 MRI나 CT 같이 안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촬영을 해가지고 안의 병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네, 정확한 감사합니다. 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 이석재 신경외과 전문의 모시고 허리 통증과 척추 질환을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척추 질환의 비수술적 방법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좀 연결을 하자면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꼭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 비수술적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요즘 많이 시행하는 비수술적 치료에 반응이 좋아서 전체 환자는 물론 안 되겠죠. 전체 환자는 아니지만 디스크나 협착증을 진단받은 환자의 약 95% 정도에서는 간단하게 치료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 한 5% 정도의 환자분들은 좀 심하셔서 수술적 요법을 시행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망가지기 시작한 척추는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방치할 경우에는 남몰래 더 큰 병으로 진행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되었을 때는 치료법 또한 간단한 비수술적 치료가 안 돼서 더 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이 점 꼭 유념하시고 안정을 취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3일 이상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꼭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셔서 진단을 받아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선 상담 전화에서도 같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지속적으로 허리 통증이 나타난다면 방치하지 마시고 꼭 병원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사도 받고 또 정확한 병명을 찾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통증의 원인을 찾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척추 질환을 진단을 하게 되나요? 네, 척추 질환을 진단하는 방법은 맨 먼저 환자분의 증상을 확인하고 심장적 검사를 시행해서 이것이 척추 질환을 의심해야 되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그런 척추 질환이 의심이 되면 기본적인 엑스레이 촬영과 정밀 촬영인 CT나 MRI 촬영을 통해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림을 좀 보시면 이런 검사들은 각기 장단점이 있는데요. 먼저 기본적인 엑스레이 촬영으로 환자분의 척추 전체 골절이나 뼈의 배열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엑스레이 검사로는 신경이나 디스크를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정밀한 CT 촬영이나 MR 검사를 시행하는데요. CT 촬영은 사실은 이게 근본이 엑스레이 장비다 보니 뼈와 같은 딱딱한 부분을 보는 데는 매우 우수합니다. 또한 해상도가 높아지면서 디스크의 윤곽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영상을 보여주는 장점이 있지만 디스크 내부의 변화라든지 근육, 신경 등의 병적 상태는 보여주지 못합니다. 이 같은 정보는 MRI를 통해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MRI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방법을 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주기 때문에 요즘 그 진단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경이나 디스크 상태까지 정확하게 알아내기 위해서는 MRI까지 찍어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MRI 치료 방법을 조금만 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 병의 MRI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지금 사진에 나오는 모습은 척추를 옆에서 본 사진들인데요. 왼쪽에 첫 번째 그림은 허리 디스크 병으로 빨간색 화살표를 보시면 네. 까맣게 수액이 터져 흘러나와서 그 뒤를 지나는 신경을 누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운데 두 번째 그림은 척추관, 즉 신경이 지나는 길이 좁아져서 신경을 압박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바로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빨간 화살표는 두꺼워진 인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의 마지막 그림은 윗뼈와 아랫뼈가 어긋나면서 노란색 둥근 원 부위에 신경 자체가 눌려져서 막혀 있는 모습으로 뼈가 앞으로 미끄러져 나오는 척추 전방 전이증입니다. 이처럼 MRI 검사는 디스크 자체와 인대, 근육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병소 부위의 신경 압박 유무를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어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척추 질환의 가장 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서 허리 디스크로 진단을 받으신 분들도 꼭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수술적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경막외곽 신경성형술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전에 수술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네.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으로도 이제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는데요. 그중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신경성형술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성형술은 시암이라는 영상 장치를 보면서 꼬리뼈 주변을 마취하고 꼬리뼈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1mm 굵기의 관을 통증의 원인이 되는 척추신경 부위에 위치시킨 후 염증을 완화시키는 신경이완제, 신경 주위의 유착을 분리해주는 분해 요소, 부종을 빼주는 약물을 투입하는데요. 유착된 신경이 박리되고 신경 압박이 감소되면서 염증을 해소시켜 통증을 없애주게 됩니다. 이 시술은 여러 부위를 동시에 치료할 수가 있고 고령 환자에게도 시술이 가능하며 시술 시간 동안 20분 이내로 짧게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신경 성형술을 알아봤고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또 다른 치료법으로서는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 있습니다. 역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꼬리뼈 부위에 역시 국소 마취를 한 후 왼쪽 위에 그림과 같이 약 1mm 두께의 초소형 내시경과 같은 두께의 레이저가 결합된 카테터를 꼬리뼈를 통해 삽입합니다. 왼쪽 밑 그림과 같이 병변 부위를 내시경을 통해 직접 화면을 보면서 돌출된 디스크에 레이저를 직접 쏘아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디스크 크기를 줄여주고 특수약물을 주입해서 신경 주위의 염증과 붓기를 가라앉혀 통증 원인을 직접 제거하는 최신 시술법입니다. 이 시술은 허리 수술 이후에 통증이 잔존하시는 분들과 자골신경통 또는 근만성 요통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시술할 수가 있습니다. 비수술적 요법은 부분 마취만으로 시술이 이루어지므로 고령 환자나 수술 고위험군에 있는 질환자들도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으며 시술 당일 퇴원도 가능해서 일상생활에 빨리 복귀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척추 질환에 대해서 여러분의 상담 전화 받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흔한 척추관 협착증이나 그리고 허리 디스크 탈축증에 대해서 전문의와 직접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259개 5100번, 5200번 이렇게 2대의 상담 전화입니다. 계속해서 전화 받고 있는데요. 연결된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아, 예. 제가 얼마 전에요. 네. 한 3개월 전부터 허리가 아픈 데는 굉장히 오래됐고, 그냥 아플 때마다 이제 이렇게 병원에 가니까 이제 주사를 주고 이렇게 해서 맞았거든요. 근데 맞고, 그렇게 크게 뭐 시술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이 약물로서 이렇게 치료를 하더라고. 허리는 네. 선생님들만 보시는 이렇게 MRI도 찍어봤고, 보시는 선생님들마다 허리는 다 누딱해요. 4번, 5번이.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뼈도 이렇게 달가가 있고 그 위에 이렇게 그 디스크도 좀 나와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요번 주에 아래 목 화요일 날이었나 그때 허리가 계속 이렇게 아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앉았는데 딱 그 꼬리뼈 있잖아요.
네. 그 엉치 밑에 꼬리뼈가 아파갖고 못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눌려보니까 그 눌릴 때마다 막 신경이 아파가지고 이제 허리가 아파서 그 꼬리뼈가 아픈 건지.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제 주사를 맞고 지금까지 누워 있거든요. 네. 근데 병원에 가니까 이렇게 주사를 주는데 한 6군데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네. 그래 그거를 맞고 누웠는데 어젯밤부터 그냥 계속 지금까지 몸에 열도 나고 그래 허리 아픈 거는 지금 모르겠는데 꼬리뼈는 좀 약간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꼬리뼈가 아픈 건지 그래 앉지를 네. 못 하고 있어요. 그래 앉지를 네. 못 하고 누워 있습니다. 어머니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복잡하신데 지금 통증이 있는 부위를 만져보면 만지는 자극에 의해서 통증이 있다는 얘기시죠? 예예. 혹시 거기를 크게 부딪히거나 엉덩방아를 찧었다든지 아니면은 전혀 급히 없습니다. 물건을 들기 위해 이렇게 허리를 무리해서 이렇게 뜨끔하신다는 이런 충격이 혹시 가해지신 적은 없으십니까? 아니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없고. 예예. 예. 주사 치료는 지금 최근까지 어떤 간격으로 맞으셨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맞으셨어요? 주사를 예? 네. 아니 한 달 전에 그 6월 20일경 돼가지고 제가 주사를 예 한 대 맞았는데 그 주사는 이렇게 척추 이렇게 그 부분에 네. 이렇게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만이 아팠는데 그걸 맞고 나서도 별 그렇게 좀 깨끗하게 안 아프다 이런 거는 못 느꼈어요. 네. 그러면 치료 이제 효과가 그러면은 이전에 받으셨던 거에 비해서 많이 차이가 나시네요. 예예. 네. 어머니 지금 그 얘기하신 거를 쭉 들어보면 예. 의심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꼬리뼈 부위에 골절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어머님은 전혀 기억을 못 하시지만 이제 예. 그 골다공증이라든지 이런 뼈가 약해지는 이런 질환들을 이제 가지고 계시는 경우에 특별한 외상 없이도 약 50% 정도에서는 특별한 외상 없이도 골절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꼬리뼈 쪽에 어떤 본인이 이렇게 하시는 동작 중에 약간 무리가 가는 동작이 있으셔가지고 자극을 받아서 거기서 나오는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이거는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골절이 의심되는 그 부위에 직접적으로 주사를 그 아픈 부위에다 직접 놓아서 그 부분의 통증이 해소되는지를 확인을 하면 그 부분에 골절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주사를 놓지 않고 다른 데 만약에 놓았는데 반응이 전혀 없다 그러면 그 부위에 골절이 있을 가능성도 사실은 완전히 배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가셔가지고 그 부분도 확인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머님이 지금 몸에 열이 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조금 가능성은 많이 떨어집니다만은 척추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주사 치료 소독을 열심히 해가지고 선생님이 정성스럽게 시술을 하셨겠지만 사실은 이게 그렇게 하시더라도 감염이 너무 자주 맞다 보면 감염의 우려가 사실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통증이 있고 치료에 반응이 좀 없는데 이 염증은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거는 왜 제가 그렇게 얘기 드리냐면 어머님이 그 주사를 맞으신 간격이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최근까지 여러 번 자주 맞으신 게 아니고 한 달 간격으로 간격이 벌어지시는 데다가 이 감염은 통증이 이게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워 있을 때도 계속 있고 동작을 할 때도 심해지고 그래서 한시도 편할 때가 없어요. 그렇진 않으시죠? 예예. 네, 그래서 두 가지를 의심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골절을 제가 보기에는 먼저 조금 의심해서 여기를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도 저도 아니다 그러면 어머님 지금 4, 5번 디스크 부분이 거진다 닳았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기능이 거의 없어질 정도로 훼손이 됐다는 의미를 선생님이 그렇게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분절 주변에 있는 디스크들도 사실은 기능이 떨어진 디스크만큼 애를 쓰면서 어머니 동작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통증이 찾아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때문에 어머니 엉치가 아프시다 그러면 역시 거기 부분 치료에 성과가 나올 때까지 안정을 하시면서 약물이라든지 물리치료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 병원에서 사진 확인을 하지 않고는 골절이냐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병소에 자극이 들어간 것이냐를 구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시 어머님도 정확한 그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병원을 방문하셔가지고 사진을 한번 꼭 찍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진도 찍었고 MRI도 찍고 다 찍었는데 네. 그 부분에는 이제 아프다는 거는 의사 선생님들이 다 알고 계시고요. 네. 단지 이제 자꾸 있으니까 앉아있으니까 이 그러니까 골다공증 검사도 제가 얼마 전에 한 2달 전에 했거든요. 네. 예, 그 검사도 하니까 골다공증에는 문제가 없다 하고 아무런 이제 이렇게 거기서는 문제가 없다 하는데 딱 한 5일 전부터 이렇게 꼬리뼈 앉는 거를 바로 못 앉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옆에 엉덩이에 힘을 주고 옆으로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제 병원을 가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어제 주사를 좀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래 이렇게 허리에는 잘 못 느끼겠는데 딱 그 꼬리뼈만 그렇게 지금 아파가지고. 어머니 지금 주사를 맞으신 부위가 만지면 아프다는 그 부위에 주사를 맞으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 아니죠. 위에 허리 부분에 예예. 네. 그러니까 골절이 의심이 될 경우에는 그 부위에다가 직접 주사를 놓아서 이걸 감별할 수도 있어요. 이게 꼭 이 꼬리뼈라는 거는 굉장히 조그맣기 때문에 이 골절 상황이 사진에서 명확하게 잘 안 나타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는 직접 만져지는 데다가 이 주사로 접근하기도 쉽기 때문에 사진에 안 나타나더라도 거기에다가 주사를 놔보면 이게 통증이 해소가 된다 그러면 진단적 가치도 같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요 상담 내용을 한번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해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점 네, 상담, 네. 네, 저는 70세 된 사람인데요. 네. 올 초에 MRI를 찍어보니까 목 디스크도 조금 있고 척추 디스크 또 협착증이 있다고 그래서 주사 치료를 4주에 한 번씩 5번 맞았거든요. 근데 네.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 선생님이 시술을 한번 해보자고 그러는데 시술은 조금 뒤로 미루고 제 생각에는 근력 운동도 지금 하고 걷기 운동도 하고 또 물리치료 좀 하고 이러면은 좀 혹시 좋아질 수 있는지 시술 안 하고도 그것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머니 지금 연세가 지금 70에 가까우시다고 얘기하셨는데 예, 지금 예. 어떤 증상 때문에 병원에 가셔갖고 주사 치료를 받으셨습니까? 어디가 불편해서 오른쪽, 못을 그러니까 개선하시려고 치료를 받으신 거예요? 예, 발 2개가 저리고 네, 오른쪽 왼쪽 발. 네, 발이 저리고 통증이 아니고 저리십니까? 예, 그건 저리고 오른쪽은 이제 설거지나 음식 한다고 서 있으면 굉장히 뻐근하고 또 아파요. 네. 네, 그래서 MRI를 찍어봤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보면 어머님이 오래 서 있으면 오른쪽 다리는 아프고 평소에 네. 그렇게 오래 서 있지 않더라도 양쪽 다리는 저리고 이 증상 때문에 가신 거네요? 그러니까 한 1년이 넘었거든요. 네. 1년이 넘었는데 이제 양쪽 발이 저려오면서 네. 오른쪽은 다리 전체가 뻑뻑하면서 또 서 있으면 굉장히 또 아파요. 네. 왼쪽은 괜찮으시고 오른쪽만 아프신 거죠? 네, 오른쪽만. 예. 어머니 주사를 지금 맞으셨다고 얘기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4주에 한 번씩 예. 맞았는데. 네, 어머니 지금 주사를 맞으신 성과가 모든 증상이 사라진 거를 어머님이 괜찮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지만 이 주사 치료에 반응이 있는 증상도 있고 전혀 반응이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오른쪽 오래 서면은 오른쪽 다리가 아프다고 하는 증상은 예전보다 조금 개선이 되셨습니까? 그 주사 맞을 마지막 한 5번째인가 4번째 맞을 때는 조금 또 네. 약간 괜찮은 거 만약에 통증이 10이라면 네. 한 8 정도? 네, 그 정도 돼 있는데 5번째 맞았을 때도 조금 좋아진 것 같았는데 네. 그 선생님이 또 한번 맞을까요? 안 그러면 시술을 해야 된다고 더 이상. 네. 근데 이거 이 주사를 여러 번 맞으면 안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내가 네, 네, 5번째는 5번 맞았으니까 안 맞겠다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시술을 밖에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에 제가 그러면 네, 잘 알겠습니다. 근력 운동하고 어머니 지금 지금 저리다고 하는 증상은 어머님이 아마 치료를 하셔도 이게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를 일으키기는 좀 어려운 증상이십니다. 이 주사 치료의 대상은 우리 선생님이
이 주사를 맞자 시술을 해봅시다라고 하는 그 타겟이 되는 증상은 어머님 오래 쓰셨을 때 아픈 오른쪽 다리 쪽이 타겟이지 저림감에 대한 건 타겟이 아니고 그 저림감은 사실은 먹는 약을 통해서 조절을 좀 해야 되고요. 이 저림감은 사실은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신경이 병소랑 너무 오래 붙어 있게 되면 변성이 생깁니다. 그 변성의 결과물로 나오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예, 이거는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증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어머님이 치료 성과를 어디다가 기준을 아까도 제가 드렸듯이 저린 거를 해소하는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느냐, 아니면 내 서 있는 게 불편하니 오른쪽 조금 덜 아프면 내가 설거지도 하고 어디도 가고 이게 이 치료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냐에 따라 가지고 어머님이 예, 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달라지실 것 같아요. 이 저림감은 사실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고 만약에 저림감이 해가 갈수록 진행을 해오고 있다 그러면 예, 그거는 예, 안쪽에 어떤 병소에 의해서 계속 신경이 자극을 심하게 받고 있다는 표시거든요. 그러면은 예, 그런 병소를 한번 면밀하게 판단을 해서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저린다는 거는 약물로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사진을 물론 봐야 됩니다. 무슨 원인 때문에 어머님이 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느냐를 봐야 되고요. 워낙 다양한 원인이 있으니까. 그리고 오른쪽 다리의 통증도 지금 주사 치료를 여러 해 시행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치료 성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병소가 우리 시술로서 모든 것을 다 통증을 제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넘어가는 경우에는 그 수위에 맞게 치료 수위를 이제 올리셔야 되는데 급이 안 맞으면 성과가 안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우리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한 몇 번을 맞으면 성과가 나올 거야라고 생각하고 어머님한테 그 치료를 진행했지만 성과가 안 나온다 그러면 실제로는 그 안에 병을 구성하고 있는 그 병이 생각보다 치료가 잘 되지 않아서 치료 수위를 좀 올려야 되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시술을 해서 주사 맞는 것보다 좀 더 강도를 줘보자 이렇게 권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님이 아까 그 주사를 많이 맞으시면 안 좋으니까 이거를 거부를 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뭐 그 정도 횟수 가지고는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고요. 단지 어머님이 치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성과나 이런 것들이 어머님 불편하게 하는 거를 해소하려고 이제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시다 보니까 만족도가 떨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5번 말고 더 맞아도 되는 겁니까? 네, 맞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현재 어머님이 맞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가 편해서 이 치료를 가지고 내가 생활을 할 수 있겠어 수준이 되지 못하신다 그러면 치료 수위는 사실 그 선생님 감독 하에 뭐 시술로 가시든지 안 그러면은 조금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들 판단하셔서 치료 수위를 조금 더 올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뭐 근력 운동, 걷기 운동, 물리치료 뭐 이런 거로서는 지금 제 증상으로 봤을 때 보존될 가능성이 없습니까?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어머니 이해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어머님이 운동을 안 해서 현재 저림 증상이나 오른쪽 하지 통증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척추에 생긴 병 때문에 이미 결과물로 자리 잡은 이 병 때문에 그 결과물로 통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은 이제 이런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척추의 건강을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쪽에 있는 치료지, 이 병을 형성이 이미 완료가 되어 있는 이 병을 형성을 이렇게 흩어버리게 할 수 있는 치료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 치료를 통해서 약간의 도움은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어머님이 이런 통증이 있으실 때는 그런 운동의 동작이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무리가 돼서 부상을 당하실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운동보다는 어머님 지금 현재 통증이 나오고 있는 그 원인 무엇이냐를 찾아서 그 원인을 직접 공략을 하시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약을 먹게 되면 뭐 한 달, 제 아는 분은 비슷한 통증으로 병원에 갔는데 한 달 약을 지어주더라 하는데 그 약을 한 달 동안 먹으면 그 원래 정형외과 약이 위장을 나쁘게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먹어도 될까요?
어머님이 지금 그 진료를 보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께서 그 부작용에 대한 것도 충분히 어머님 증상을 보고 컨트롤하고 계실 거예요. 네. 한 달 동안 약을 드린 이유도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상황은 제가 보기엔 어머님이 스스로 판단해서 치료를 중단하고 하고 이렇게 정하기보다는 선생님과 조금 더 면밀하게 상의를 하시고 치료 방향을 한번 의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이석재 신경외과 전문의 모시고 허리 통증과 척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50대 이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이 생기는 척추관 협착증. 이것도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한가요? 네. 이 치료는 척추협착 풍선 확장술이라는 비수술적 치료인데요. 풍선을 이용해서 신경이 지나는 길을 넓혀주는 시술 방법입니다. 이 시술은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받으신 분들한테 이제 시행하는데요.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것은 아까도 잠시 얘기 드렸다시피 신경이 지나는 통로가 노화 등으로 인해 좁아져서 신경을 압박함으로 인해 생기는 병입니다. 그림을 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풍선 확장술은 국소 마취를 하고 꼬리뼈, 계속 이 시술들이 꼬리뼈를 에서 시작하는데요. 꼬리뼈 쪽에서 왼쪽의 그림처럼 2mm 두께의 카테터를 삽입해서 좁아진 척추신경 통로에 접근한 후에 풍선을 부풀려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왼쪽 밑에 빨간 점선 동그라미를 보시면 풍선 카테터를 삽입한 후에 부풀리게 되는데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시암이라는 영상 장치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시행하며 정확한 병소 부위를 찾아서 풍선을 부풀려 치료를 합니다. 더불어 카테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약물을 직접 주입할 수 있어서 이 약물을 주입해서 통증 개선은 물론 척추관 내에 협착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시술에 소요되는 시간도 3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또 시술 또한 비수술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나 출혈이 없고 또 회복이 빨라서 고령 환자나 고위험군에 있는 질환자들 그리고 시간이 없으신 우리 일반 직장인들한테도 안전하게 시술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수술과 비수술의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치료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치료 방법인가요? 예, 경피적 내시경 레이저 수액 절제술인데요. 이름이 좀 어렵죠? 네. 예, 이 시술은 절개 방식의 관열적인 수술이 아니라 보존적 요법과 수술 요법 사이에 있는 미세 또는 최소 침습 치료법입니다. 시술 방법은 미리 신경 안정 주사를 맞은 후 의사 간호사와 대화를 하면서 국소 마취를 하고요. 시술 부위에 가는관을 허리 옆에서 디스크 속으로 삽입합니다. 0.6cm 굵기의 작은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내부를 확대해서 확인하면서 미세 집게와 고주파 열 소작기, 홀륨약의 레이저를 사용해 탈출된 디스크 수액을 제거하거나 오그라들게 하여 통증을 없애는 고난이도의 정밀성을 필요로 하는 시술입니다. 네. 이제 비수술적 치료로 해결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수술을 해야 한다면 수술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수술은 비수술적인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또 병이 너무 진행되어서 하지 마비 등의 응급수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시행하게 되는데요. 병원에 오시면 수술부터 하자고 할까봐 겁부터 먹고 병원을 잘 오지 않으시는 분들 지금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수술을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빠른 치료를 받았다면 사실 충분히 비수술로도 해결할 수 있는 질환을 그 시기를 놓치고 뒤늦게 큰 병이 돼서 오시는 안타까운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는 수술이라는 치료법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인데요. 현재 수술적 치료는 예전처럼 크게 절개해서 하지 않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수술법은 미세 현미경 레이저 수술인데요. 이 수술 방법은 약 2-3cm 정도의 최소한의 상처만으로 진행이 되고 정상 조직을 최대한 보존하는 치료법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미세 현미경으로 정밀하게 보면서 레이저를 이용하는 수술인데 정상 척추나 신경, 디스크, 후정인대 등 정상 조직을 최대한으로 보존해서 후유증을 최소화한 수술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척추 질환을 진단받았다면 더 나빠지기 전에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런 시술 이후에도 잘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 척추 치료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는데 척추 질환의 치료는 수술로 치료를 했든 비수술로 치료를 했든 완치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네. 예, 가령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시는 분이 수술적인 치료로 치료를 받으셨다면 그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망가진 디스크 조각을 제거해서 그 증상을 호전시킨 것이지 정상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디스크까지 완전히 제거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재발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척추 질환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퇴행성 질환이다 보니 또 다른 척추 질환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관리 역시 소홀히 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선 척추 시술 또는 수술 이후에는 체계적인 운동을 통해서 척추의 안정성을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요추 심부 근육이나 인대, 관절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척추뼈 하나하나를 연결하고 있는 심부 근육을 회복시켜주는 척추 안정성 강화 운동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클리닉 이석재 신경외과 전문의 모시고 허리 통증과 척추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척추 질환은 바른 자세와 습관으로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 더운 여름 너무 시원한 그늘이나 편한 자리만 찾기보다는 스트레칭과 운동을 통해 활기찬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바다나 계곡으로 물놀이 떠나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물놀이 중 생길 수 있는 응급 상황과 대처법을 미리 알아두면 좋을 텐데요. 먼저 물놀이 전에는 반드시 준비 운동 꼭 잊지 마셔야겠고요. 충분히 근육을 풀어줘야 쥐가 나거나 경련이 생기는 걸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 방법을 숙지해 두는 것도 응급 상황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